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송광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시간에는 이제 발단 단계별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 역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일까, 온라인 게임 중독일까, 이것에 처음 얘기를 해봤었는데, 결국 이제 게임 중독은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에 대한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 우선시하는 것, 그 다음에 계속되는 악영향에도 중단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1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진단이 됐다. 보통은. 그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 수준이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학부모님들 대부분은 이제 게임 중독이다. 이 관점만 보고나서는 이제 대체로는 안심하셔도 괜찮다. 다만 이제 중독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이제 과의존, 그죠? 이런 부분도 이제 결국은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중독이 게임 중독이 얼마나 큰 폐해가 있으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초기에 다시 말해 이제 과의존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시간에 해드린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오늘 영상을 꼼꼼히 잘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중독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금단과 내성과 일상생활 장애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같은 게 중독에 해당되겠죠. 게임도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게임 중독도 이제 중독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이제 금단 내상 일상생활 장애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온라인 게임 중독만의 독특한 특성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알코올이나 도박 같은 것도 이제 중독에 빠지면 굉장히 힘들지만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 폐해가 있어요. 자, 이제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은 실제로 상담 케이스에서도 이런 성향에 보이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상담을 해서도 일단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 뭐죠? 결국 이제 학교 내 또래 관계보다는 온라인상에서 만난 친구들과 조금 더 관계를 잘 맺는 이런 것들이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이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청소년기에 중요한 심리사회적 변인 중에 대인관계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얼마만큼 대인관계에 있어서 세련되고 잘 대처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모든 심리사회적 변인과 마찬가지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전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건 이제 커오면서 겪게 되는 환경이라는 건데 당연히 어려서는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부모를 떠나서는 잠시도 있지 못하는 시기도 있다 보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학령기가 되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제 부모의 영향도 계속 영향을 주지만 차츰 이제 또래 관계라든가 선생님과 관계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 역량에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청소년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시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대인관계 역량을 만들어내게는 시기다. 우리가 보통 지능의 영역은 이제 만 5세 정도의 90%가 형성된다고 해요. 전체 지능에. 근데 이제 사회성, 이런 정서지능의 영역은 보통 중학교 시절까지 계속 발달한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또래 관계가 굉장히 대인관계 역량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죠. 자, 이런 또래 관계를 통해서 대인관계 역량이라는 것은 친구끼리 더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서로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대인관계 역량이 형성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이제 또래 관계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학생들은 여학생들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문화가 생기는 거고
이 남학생들도 남학생들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문화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 남학생 혹은 여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이제 그 문화가 형성되긴 하지만 그 고유한 독특한 대인관계 역량이 이 청소년 시기에 계속 발달된다. 어떻게? 친구끼리 서로 어울리고 그러다가 싸우고 화해하고 중재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마찬가지야. 자, 근데 만약에 내 아이가 그 대인관계 역량이 애초에 낮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는 빈도는 높거나 더 심하고 또 이제 화해는 좀 어렵겠죠. 그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단순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친구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온라인 게임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컴퓨터라던가 이런 그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던 시절에는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친구들과의 무리에 껴서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어. 자, 근데 이제는 뭐야? 그러면 나 힘드니까 관계를 최대한 자제하고 이제 학교에서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고 집에 와서 컴퓨터를 키면서 이제 가상적 대인관계 취향. 그럼 결국 이제 아까 분명히 그 싸우고 서로 관계 맺고 화해하고 이런 것들의 작업을 통해서 대인관계 역량이 점점 발달하는 건데 친구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제 가뜩이나 낮은 대인관계 역량이 더 발달하지 못하고 퇴화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퇴화된 대인관계 역량이 계속 회복되지 못하고 방치됐다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쨌든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초중고는 어떻게든 다니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면 대학을 가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취업 전선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결국 세상이란 건 나 혼자 살 수가 없어. 어쨌든 근데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어느 정도는 이제 대인관계 역량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인관계 역량이 퇴화된 경우엔 사회적인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상담사로서 청소년 상담사로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이런 그 가상적 대인관계 지행 성향이 보이는 청소년들이 결국은 정서 문제도 같이 다루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 조절도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후가 좀 안 좋은 경우가 좀 있어요. 잘 안 도와주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온라인 게임 중독은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한다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일단 그래도 일단 중독의 개념이 그런 거고 이제 우리 그 학부모님들은 대체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결국 이제 온라인 게임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네. 제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언제 개입이 필요하다 했어요? 매일 게임을 하면. 왜 매일 게임을 하면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죠? 바로 내성. 이제 만족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는 게임 욕구가 그만큼 늘어나게끔 만드는 현상이죠. 그래서 매일 10분, 15분씩 3개월, 6개월, 1년 하게 되면 반드시 만족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차츰 늘어나요. 30분, 1시간 차츰 추천.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게임을 완전히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청소년기의 나름의 건강한 취미 활동이 중 하나가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차츰 늘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비교를 하시면 돼요. 고등학생이 매일 3시간씩 하는 것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매일 1시간씩 하는 거 어떤 게 더 위험해요? 당연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매일 1시간씩 훨씬 위험하죠. 왜? 이제 하면서 성장하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연령별로 관리가 따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게임 휴일. 그죠? 휴일이라는 게 뭘까요? 자, 게임은 쉬는 요일. 그래서 게임을 쉰다 해서 휴예요. 그래서 쉬는 요일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은 평일, 월화수목금은 휴일이야 라고 하면 휴일 기간 동안은 게임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내성 때문에 단순히 게임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저도 상담사로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매일 3시간씩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청소년에게 이제 하루에 게임 시간을 2시간으로 줄여라.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 정도 줄었어.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제 일주일 정도 꾹 참고 이제 시간을 줄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욕구,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는 매일 2시간씩 했기 때문에 더 커졌겠죠. 만족도 안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갈등만 불어일으키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게임 시간에 대한 조절은 이제 단순히 하루 1시간씩 하는 걸 30분 줄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는 날과 안 하는 날을 잡는 개념으로 결국 내성, 게임 욕구를 줄이거나 혹은 더 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가끔씩 굉장히 위험한 옆집 부모님의 조언이 있습니다. 저는 위험하다는 조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한번 실컷 하게, 그럼 원 없이 하게끔 해줘. 그러면 자기도 질려서 안 하게 된다. 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결국 이제 게임 과의존에, 혹은 이제 잠재위험군. 청소년의 경우에는 굉장히 마치 이제 기름에 불을 붓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대체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과의존의 부분에서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조언이 먹히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내 아이가 게임 중독으로 갈 수 있는 성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매일 한번 원 없이 하게끔 해라 라는 건 좋은 이제 조언이 될 수 없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역설적으로 게임에 대한 욕구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주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는다. 쉽게 생각하시면 부모님 중에 이제 평생 게임 안 하거나 1년에 한 번도 게임 안 하신 부모님 있을 거예요. 게임 욕구가 어떠세요? 게임을 1년 내내 안 하니까 욕구가 엄청 커지나요? 아니죠.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은 애초에 욕구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럼 이제 게임을 결국은 역설적이지만 게임을 하면 할수록 게임에 대한 욕구도 커지는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을 매일 하는 게 결국 내성 때문에 문제이고 이제 휴일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게임 휴일은 얼마나 잡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시겠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주 3일 이상. 네, 이거는 이제 집집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죠. 자녀와의 약속을 만들어가고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의 의견도 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일을 얼만큼 잡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집집마다 혹은 현재 아이가 게임을 하는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 주 3일 이상은 잡는 게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게임을 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이 많으면 이제 내성 문제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3일이란 거는 이제 요일로 월수금인데 그러면 이제 4일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월수금이 휴일이면 월수금은 그냥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월수금 휴일인데 목요일날 사정상 못했어. 그렇다고 금요일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주 3일 이상이라는 건 결국 안 하는 날이 좀 더 많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청소년을 통해서 개입을 해본 결과 그래도 욕구를 늘어나는 거는 좀 막을 수 있다. 욕구가 막 주는지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휴일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결국 안 하는 날이 많으면 게임 욕구를 늘어나는 내성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편안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게임 관리에서는 결국 안 하는 날을 잡으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1시간씩 하는 것보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만 5시간씩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제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매일 1시간씩 하면 7시간 하는 거고
주말에만 하면 10시간 하는 건데 후자가 더 안전하다. 더 많은 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매일 하는 게 그 내성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부분은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을까요? 휴일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자, 일단은 이제 집안 환경의 변화, 컴퓨터 위치.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이제 제 아이가 자는 공간, 개인 공간에는 컴퓨터나 노트북 놓을 생각이 없어요. 네. 왜냐면 이제 당연히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을 통해서 과제들도 수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를 하라는 차원에서 방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부모마다의 가치의 차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게 전문적 발언이라보다는 저는 이제 침실이라는 공간은 자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침대라던가 이제 그 옷 같은 거 정도만 있으면 되고 이제 공부방이나 이런 것들 따로 거실이라든지 배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잠자는 공간은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함께 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컴퓨터라는 게 개인 공간에 놓기보다는 거실이라던가 공부방이라던가 이렇게 같이 공용 공간 이런 데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켜는 시간과 끄는 시간,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의 관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면 시간이 좀 보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이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일찍 자야죠. 네, 보통 이제 등교 시간 비슷하니까 10시 전에는 자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모님들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청소년 시기에 저는 뭐 이렇게 고3 수험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7, 8시간 정도는 잠을 좀 자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에 조금 관리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약속된 내용들은 문서로 만들고 아무래도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서 이거에 부모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휴일이라던가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살펴보면 우선은 첫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임 휴일 내성 이거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시간 관리. 네, 결국 이제 우리 아이가 온라인 게임에 과의존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성은 방학마다 강해진다. 당연한 얘기겠죠. 네, 생각해보면.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원래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인터넷 온라인 과의존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학부모님 만나서 면담을 해보면 원래 우리 아이가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네. 항상 차츰차츰 발달을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감지를 못했을 뿐이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방학 때면 조금씩 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대에 따라서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단순히 게임을 몇 시간 한다 괜찮나요? 라고 물으면 이제 답변하기 쉽지 않다. 특히나 이제 세 번째 아이가 주로 하는 게임 관심 갖기. 사실 우리 아까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내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반 애들이 서로 주로 하는 게임을 같이 반 친구들과 어울려서 게임을 해 라는 것과 이제 또 한 명은 게임을 하는데 이제 반 애들 누구도 하지 않는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과 게임을 해. 어떤 게 더 위험해 보여요? 딱 봐도 후자가 위험해 보이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게임이란 거를 함부로 못하게만 할 수도 없는 게 결국은 이제 게임이란 게 이제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여가,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성인들의 경우에도 뭐 일부는 이제 건강하게 적정 수준 정도 게임을 하면서 자기 이제 삶도 살면서 그렇게 보내고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게임이란 것도 하나의 약간 취미이자 여가 문화로서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존중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그 전까지는 몇 시간 게임했어에 집중을 하셨으면 이제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 애들과 반 친구들과 주 게임한다? 그런 부분은 상대도 안심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담에 오면 이제 아이와 약속을 할 때 여러 가지 룰을 세우고 하는데 결국 이제 그 세대한 이제 과의존의 예방도 하지만 이제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 성향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정서 문제를 좀 더 초점으로 다뤄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들의 경우에도 그런 느낌이 보인다라면 당연히 이제 게임을 몇 시간 한다 이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런 그 아이의 정서 문제를 다루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당연히 그 정도 수준이라면 상담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단은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 개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일단은 어쨌든 일단 시간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하는지 평일 주말 끄는 시간이 언제인지 이런 게임 시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주로 하는 게임이 뭐고 누구랑 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님이 좀 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제 아이가 하는 게임이라던가 게임의 특성이라던가 누구랑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조금 이제 확인 점검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좀 심하다라고 하면 게임을 줄이기 위한 동기 찾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동기가 있습니까? 상담을 진행할 때도요, 이런 동기를 찾는 것부터 우선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는 청소년에게 과연 게임을 줄이기 위한 동기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게임을 10년 이상, 어린 시절부터 게임을 해오면서 차츰 게임 시간이 늘려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와 재밌다 까지는 아니어도 시간이 잘 가고 괜찮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게임을 24시간 내내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느 시점에는 컴퓨터 버튼을 끼는데 보통 이제 게임을 다 마치고 끄는 시점에 이런 공허함이라던가 막연한 불안감들이 올라와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는 이런 니드, 욕구가 다 있어요. 네, 저마다. 그게 없으면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상담이라는 게 이제 제재와 관리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내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를 건드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허함이나 불안감, 막연한 불안감. 왜냐면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면 더 시간이 늘어나면 내가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없겠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게임 관리의 필요성을 본인이 느끼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휴일의 중요성을 설명을 합니다. 실제 제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때도 이래요. 그러면 이제 게임 휴일을 왜 필요한지 결국은 이제 욕구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휴일이 중요하다. 어차피 시간을 1시간씩 줄이는 건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못할 수 없다. 당장 이제 너가 딴 데 가서 2, 3주라도 게임을 안 하면 욕구가 늘 것 같니 줄 것 같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줄죠. 네, 그죠? 압니다. 학생들도 이미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이미 본인이 전문가예요. 게임은 하면 할수록 욕구가 커지고 안 하면 일시적이지만 욕구가 줍니다. 물론 안 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압니다. 그래서 게임을 줄이기 위한 동기를 찾고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 시간 관리, 휴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대안 활동. 결국 이제 휴일을 잡고 동기가 형성됐지만 굉장히 힘든 싸움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담배를 흡연을 하는데 이제 흡연을 월수금은 안 피고 나머지는 필 수 있어. 성인도 엄청 괴롭겠죠.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내가 더 성장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다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동기를 갖고 효율을 합의해서 잡고 시작은 했지만 생각보다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그럼 이 과정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선 이 효율 관리와 더불어 대안활동 찾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 친구들과 하는 시간의 비율을 늘리거나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대안활동, 운동이라던가 보드게임 아니면 이제 학원 등의 추가 일정들을 넣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 게임 효율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오늘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온라인 게임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과 어떻게 개입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